오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시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한인들을 포함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9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티스트 조수미 씨의 공연이 어제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소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시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은 오늘 오전 7시 25분경 10번과 710번 프리웨이 교차로 남서쪽에 있는 셰리프국 훈련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인근 건물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로 강한 폭발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셰리프국 소속 경관 3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훈련 중 폭발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셰리프국은 폭발이 외부적 요인은 아니며 지역 주민들의 위협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비스카일루즈 트레이닝 센터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특수기동대 소속 방화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3명은 각각 19년과 22년, 33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들로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이번 사고가 실수가 아닌 예기치 못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ith our Special Enforcement Bureau, they're the best of the best. And the individuals who work our arson explosives detail, they have years of training. And these members, usually the average calls that they go to in dealing with some very dangerous situations or items average about 1,100 per year. So these aren't people who don't do this very often.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캘리포니아주 비상관리국, 주류담배 화기국 ATF가 셰리프국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고가 1857년 용의자와 총격전 끝에 4명의 경관이 숨진 이래 단일 사고로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수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으며 LA 카운티 정부는 조기를 개항하고 각 기관별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한인들을 포함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7,9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이민 단속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주소, 생년월일, 인종,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MS와 국토안보부 간 체결된 협정에는 ICE가 식별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과 위치 정보를 CMS 데이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ICE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없고 9월 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자가 연방 의료 예산을 부당 수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감이 증폭되고 나아가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응급 환자가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전염병 대응과 지역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미 전국 곳곳에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의 활동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어제 세크라멘토에서 급습 단속 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세크라멘토의 한 홈디포 매장에서 국경 순찰대가 차량 조회와 잠복을 통해 최소 11명의 서류 미비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지휘한 엘센트로 지구 국경 순찰대 그레고리 보비노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피난처 도시는 없다, 피난처 주도 없다는 영상을 촬영해 단속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단속 과정에서 한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되는 영상도 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국경 순찰대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멈추고 국경으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남가주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티스트 조수미 씨의 공연이 어제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에서 조수미 씨는 관객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상급 공연을 펼쳐온 아티스트 조수미 씨의 무대 Mad for Love가 준비된 겁니다. 30년 이상 세계 최정상급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로서 지위를 쌓은 조수미 씨는 이날 무대에서 청아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수미 씨는 한인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벌써 국제무대 40주년인데 내년에도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조수미라는 아티스트가 더욱더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거장들의 오페라 아리아부터 한국 가곡, 클래식 크로스오버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펼쳐졌습니다. 한인 관객들은 무대에서 전달되는 선율에 감탄을 전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근데 지금 와서 너무 들어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센터 메디컬 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기획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벤트들 많이 해서 저희 환자분들 많이 참석하고 지금 시국이 안 좋은 때인데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도 많이 못 하시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즐겨주셔서 너무 저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번 공연은 정서적 공감과 치유를 전달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티스트 조수미 씨는 한인 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미국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 남성이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MRI 검사실로 입장했다가 기기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6일 오후 61세 남성이 MRI 검사실에 금속 체인 형태의 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검사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I는 가동 시 휠체어를 빨아들일 정도의 자력을 발생시켜 반드시 주변에 금속 물체가 없어야 합니다. 철 성분이 함유된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MRI 검사 수칙 미준수와 관련된 언론의 질의에 해당 검사소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소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한 15에서 20%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품목에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을 논의해왔지만 다시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관세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란 분석입니다. When I send out the paper that you're paying 35 or 40% tariff, that's a deal. Then they'll call and see if they can make a little bit different kind of a deal, like opening up their country to trade.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자동차 관세를 낮추자는 유럽연합의 제안에도 기존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자는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더라도 10%를 넘는 상호 관세율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적용한 가운데 이보단 높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성공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15에서 18%의 관세율이 적용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이 46%였던 상호 관세율을 20%로 낮춘 사례로 볼 때 한국과 일본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겁니다. Somewhere in the 10 to 20% range on average is the likely outcome here. I think for Korea it's probably in the 15 to 18% with a deal that is seen as a successful deal in the Oval Office.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관세 역시 협상 여지가 적은 걸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정한 고율 관세를 고집하면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는 무역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의 화장품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30대 한인 이모 씨는 미국 화장품보다 품질 좋고 저렴한 한국 화장품을 꾸준히 써왔다며 관세가 붙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공동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뿐 아니라 한국산 화장품을 즐겨 쓰는 미국 소비자들의 대량 구매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8월 1일 이전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구강 질환이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빠진 치아를 오래 방치하면 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언스 프로그레스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약 380만 명에 달하는 성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 질환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보다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 대장암 13%, 간암 9%, 폐암 4%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50세 이상 장년층에게서 더욱 뚜렷했는데 해당 연령대의 치아 상실은 전체 암 발생 위험을 18%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김계형 교수팀은 구강질환은 치아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염증을 통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할 수 있다며 구강검진과 위생관리, 치과 치료가 암 예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긴축 재정과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이사회가 검토 중인 내용은 연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 수입의 학생 재정 지원 비율을 45%에서 35%로 축소하고 물가 연동 외 매년 추가 인상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C 산타바바라의 한 재학생은 지금도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학생마다 등록금이 다르다며 이는 예산 적자의 구조적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 없이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UC 등록금 안정화 제도는 2026년 가을 학기를 끝으로 만료됩니다. UC 이사회는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11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올 가을 학기 기준 UC 계열 대학의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4,934달러, 비거주자는 532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UC의 등록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공고등교육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회가 어제 오후 회장 취임식과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는 헤리티지 나잇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드리어마스 파빌리언에서 개최된 어제 행사에는 한인회 임원과 이사, 지역 정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인회 63주년 슬로건은 이음으로 한인 1세대에서 2세로 한인회가 변화 중이고 지역 사회와도 더욱 연결되는 해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우리 한인회가 지금 세대 교체 중이라서 많은 일들을 이제 1세하고 2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가는 컨셉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의 목표는 이제 계속해서 주류 사회의 그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제 키우고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회는 경제와 치안 문제를 한인 사회의 최대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안전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다음 달 2일 LA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공연에서는 특히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희생정신을 소재로 한 대규모 합창곡이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민족과 함께 음악을 통한 자유와 연합, 평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모두 4부로 구성됐습니다. 자유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독립운동과 오인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한 합창곡이 초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74명의 다민족 합창단과 67명의 오케스트라, 소리꾼과 전통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35분 길이의 대곡으로 한인 작곡가 백낙금 씨의 작품입니다.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곡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대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3부에서는 진달래꽃과 산유화 등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 가곡들이 당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합니다. 이어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코리아 판타지, 그리고 모든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애국가가 음악회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는 한인음악가협회 라크마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라크마 음악 디렉터인 윤임상 월드미션대 교수가 지휘를 맡으며 소프라노 최인정과 바리톤 백승현, 소리꾼 전민권 등 LA와 뉴욕, 한국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음악인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가주 UC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제5회 청소년 역사 캠프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한 제5회 역사 캠프는 광복회 미 서북부 지회가 주최했습니다. 역사 캠프를 통해 한인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정체성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서는 독립운동사 교육, 전통놀이, K-팝 댄스와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윤행자 광복회 미서북부지회 회장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심야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1위 토크쇼가 갑자기 폐지 발표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폐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한 진행자 콜베어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모 회사인 파라마운트가 추진 중인 84억 달러 규모 합병안 성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토크쇼 진행자를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BS는 성명에서 심야 방송이 직면한 어려운 재정적 환경에 따라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이나 모 회사 파라마운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콜베어는 지난 10년간 레이트쇼를 진행하며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한 풍자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레이트쇼는 내년 5월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상승세를 더 이상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락에 가까운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는 4주 만에 엇갈린 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내스닥과 S&P 500이 지난주 떨어졌던 낙폭을 싹 다 만회한 반면 다우존스는 2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낙폭은 29.3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4일 사상 최고치 이후 7개월 넘게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웃던 미시간 센티멘트가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러 연준 이사는 7월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투자 심리는 오히려 팔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존보다 높은 15에서 20%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또한 예상치를 웃던 실적을 발표하고도 5주 최저치로 밀린 넷플릭스 역시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5종목이 올라 그나마 전체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어느덧 7월도 중순을 넘겼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주, 오늘만큼은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